빌 게이츠는 현재 같은 상황은 1세기에 한 번 정도 나오는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고 언급했습니다. 그만큼 전 세계적으로 우려가 확산되며 각국의 대응이 매우 쉽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위기 상황을 통해 다시 한번 한국 의료계 혹은 의료 관광 등이 발전할 것이라는 의견도 나옵니다. 한국 의료계 및 국가 시스템 등이 매우 수준이 높다는 것은 세계적으로도 오래전부터 유명했습니다만 이렇게까지 속도가 빠르면서도 많은 사람들이 적절하게 치료를 받는 정황이 이번 일로 드러난 것입니다. 안 그래도 한국 의료관광 시장은 예전부터 각국의 부호들에게 관심을 받아온 터였습니다. 실제 한국의 의료관광은 세계적으로 유명한데 중동의 왕족들은 한국의 대형 병원을 선호해 한국의 의료관광 등을 자주 오는 것으로 각종 언론 및 기관 등에 보도된 바 있습니다. 실제 작년 여름에는 두바이 왕족의 공주가 조용히 한국에 와서 수술을 받고 갔습니다. 카타르의 부국왕은 역시 작년 6월에 한국의 한 대학병원에 의료시술을 받고 다녀왔습니다. 특히나 중동에서는 왕족의 소문이 나면 더욱더 고부가가치 수입원이 될 것으로 앞으로 중동의 의료관광 시장을 어떻게 한국에서 점유율을 늘려가느냐에 관한 것은 큰 과제이기도 합니다. 러시아에서는 한국에 와서 불임 부부가 시술을 받는 소위 한국 원정 임신이 인기입니다. 러시아의 블라드 뉴스는 한국에서의 체외 수정이라는 제목을 통해 한 달에 800쌍의 러시아 부부들이 한국의 인공 체외 수정을 받기 위해 찾고 있으며 성공률이 러시아보다 높아 인기라고 보도했습니다. 상대적으로 저렴하면서도 기술력이 좋아 매년 러시아인이 한국을 찾는 증가율은 10%에 달할 정도로 호황입니다. 여기에 현재 세계적인 혼란과 우려가 더해가는 상황에 한국의 의료 시스템이 집중 조명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영국 BBC는 한국 당국의 믿을 수 없는 대처와 빠른 처리 속도가 단연 의료 시스템을 돋보이게 한다고 했으며 미국 타임즈는 한국의 의료 시스템은 투명하고 체계적인 것이 이번에 드러났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동아시아에서 한국처럼 다 갖춘 나라는 없다며 의료와 국가 시스템이 잘 작동한다고 호평했습니다. 상황이 이러다 보니 앞으로 한국이 더욱더 전세계 의료관광 강국으로 떠오른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뉴욕타임즈는 과거에도 수차례 한국이 의료관광으로 국부를 창출할 수 있는 나라로 소개하면서 미국에서는 6개월 걸리는 환자를 단 하루에 치료하고 일본에서는 자신의 차례를 하염없이 기다리는 환자들이 한국을 찾아가고 있다는 보도를 했습니다. 일본에서 한국을 찾아 방문한 후미코 야마다는 한국의 의료 서비스는 신속하고 수준이 높다고 했습니다. 심지어 한국에서 체류 비용 등이 들더라도 더 저렴한 경우도 많이 있어 여러가지 경쟁력을 두루 갖췄다는 것입니다. 태국과 인도네시아 등도 이러한 의료 관광 대국 중 하나이지만 이번에 한국이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상황을 통제하면서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데 일면 한국이 피해를 보고 있는 듯 하지만 이것이 오히려 한국의 의료 시스템 체계 등에 신뢰를 준다는 보도가 세계 유명 언론 등을 통해 역으로 보도되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따라서 대한민국이 의료 강국으로 저절로 홍보되는 효과가 따라온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미 매체 폴리티코의 데이비드 림 보건 담당 기자는 한국은 단시간에 엄청난 숫자를 파악하는 능력을 가졌는데 미국은 이에 따라가지 못한다고 했으며 네덜란드의 에라스마스 의대 과학부장도 한국 보건당국의 능력은 엄청나다며 감탄을 자아냈습니다. 이런 상황은 한국에서 체류 및 여러 비용을 감당하더라도 훌륭한 의료 서비스를 원하는 부유층들 혹은 이를 감당할 수 있는 전 세계의 사람들에게 충분한 어필이 될 것이며 속도가 중요한 의료 서비스가 한국에서는 매우 신속하게 이루어진다는 홍보 효과가 될 것이라는 관측도 가능하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비록 한국이 다소 어려운 국면을 맞고 있으나 투명하고 신속하며 국민들의 건강을 우선하는 한국의 의료계와 당국의 노력은 추후에 역으로 보상을 톡톡히 받게 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에서는 엄두도 못 내는 한국의 속도가 오히려 세계에 홍보되면서 의료 시스템이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한국 보건당국에서 일했다는 미국의 한 전문가는 트위터를 통해서 한국이 이 위기를 잘 넘겨서 전무후무한 의료계의 사례로 남으며 결국엔 의료 강국으로 떠올라 전 세계의 모범 사례가 될 것이라는 글을 남기면서 한국은 이 위기가 오히려 나중에 큰 국가의 강점으로 남을 것이라 관측하기도 했습니다. 사드 사태 이후 한국 기업들이 중국에서 철수하는 가운데 중국이 현대자동차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중국은 현대차 계열 중국 법인이 100% 지분을 보유할 수 있도록 제한했습니다. 중국 정부가 현대차 그룹의 중국 합작 법인인 스찬현대에서 100% 지분을 매입하도록 허용한 것입니다. 버스와 트럭 등 대형 차량을 생산하는 스찬현대는 2012년 현대차 그룹이 스찬 난지엔 자동차 그룹과 지분 비율 50대 50으로 설립한 합작 회사입니다. 중국 정부는 1994년 중국과 외국의 자동차 산업 합작 회사에서 중국 측 지분이 50% 아래가 될 수 없다고 규정한 바 있습니다. 이 때문에 외국 기업이 중국에서 자동차를 팔려면 현지 기업과 합작 기업의 형태로밖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미국은 이 같은 중국의 외국계 기업의 지분 소유 제한이 공정하지 못하다는 주장을 해왔습니다. 최근 미중 무역 전쟁으로 중국 내 글로벌 기업들이 탈중국행이 가속화되자 중국은 외국 기업들에게 더욱 공정한 경쟁 조건을 만들어 주겠다고 태도를 바꾼 것입니다. 결국 미중 무역 전쟁의 심화로 중국 내 진출한 외국 기업들이 탈중국행을 선택하면서 해외 자본을 잡아두려는 유화적인 제스처로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대차 그룹 측은 합작자로부터의 지분 매입을 포함해 다양한 선택지를 고려 중이라며 시큰둥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미 현대차를 포함한 한국 기업들은 중국에게 사드 사태 이후 엄청난 피해를 입은 바 있습니다. 중국 시장에서 삼성 스마트폰은 최근 0.8%까지 떨어졌고 현대차도 3%대로 추락했습니다. 중국 시장 점유율도 떨어진 데다가 중국은 이미 인건비가 너무 많이 올라 생산 비용의 부담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삼성은 지난달 말 중국에 마지막 남아있던 후이저우에 있는 스마트폰 공장 문을 닫았습니다. 그러자 중국 리커창 총리는 중국 시안에 있는 삼성 반도체 공장을 급히 찾아와 삼성의 경영상 애로사항을 잘 지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삼성과 수많은 기업들이 중국에서 빠져나가는 것을 막으려는 모습으로 비춰졌습니다. 시안 공장은 삼성전자의 유일한 해외 메모리 반도체 생산 기지로 이미 투자한 108억 달러를 포함해 총 투자 규모가 150억 달러로 하나로 17조 7,800억 원에 달합니다. 삼성의 시안 공장은 엄청난 가치를 지니기에 중국으로서는 놓치면 타격이 클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한 중국 언론은 삼성이 떠나면서 직원들에게 퇴직금과 선물뿐만 아니라 재취업할 수 있는 곳까지 알선해주는 것을 보며 이 같은 모습은 중국에게 존경받아야 마땅하고 중국 기업들이 본받아야 한다고 극찬했습니다. 하지만 이마저 중국이 삼성을 잡기 위한 전략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은 이 같은 방법을 동원하여 이젠 노골적으로 한국 기업들에게 떠나지 말아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때 사드 보복으로 한국 기업들을 강제로 밀어내려 했던 중국은 이제는 한국 기업들에게 제발 남아있어 달라고 애원하는 상황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중국이 유화책을 써도 우리 기업들은 중국이 또다시 불공정하게 나올 것을 예측하고 대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기업들은 다른 중국 내 기업들보다 사드 보복으로 인해 2년 먼저 탈중국을 준비해 놓았습니다. 삼성에겐 이미 스마트폰 60% 이상을 만들어내는 베트남과 같은 더 나은 생산기지가 있고 현대자동차는 인도에 연간 70만 대를 생산할 수 있는 공장을 구축해 놓았고 13억 인구를 가지고 있는 인도와 같은 새로운 시장들에서 급성장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뒤늦게 와 후회한다 해도 이제 우리는 중국에게 아쉬울 것이 없어졌습니다. 호주는 세계적인 악재로 130여 명의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2주 전부터 호주에도 환자가 발생하기 시작하면서 호주 전역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슈퍼마켓에서 화장지를 사이에 두고 서로 폭력이 오고 가고 노약자들이 구타를 당하는 일까지 발생했는데요. 이렇게 갑자기 호주 국민들이 슈퍼마켓에 가서 많은 물건들을 사재기 하면서 경찰이 출동하고 많은 슈퍼마켓이 안전상의 이유로 급히 문을 닫고 보안 시스템을 확인하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결국 슈퍼마켓은 24시간 개점을 할 테니 안전을 지켜달라고 당부를 하면서 경찰들을 곳곳에 배치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때에 한국에 살고 있는 호주인 에밀리 코스텔로라는 자신의 조국 호주에 살고 있는 호주 국민들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19일자 데일리 메일에 올라온 편지에서 에밀리 씨는 세계적인 악재로 사재기 열풍에 빠져있는 지옥 같은 호주의 모습을 보면서 제발 한국인들에게 배워라, 너무 부끄럽고 창피하다 라는 내용으로 글을 쓴 것입니다. 먼저 호주에서 현재 벌어지고 있는 슈퍼마켓에서 화장지를 사려고 서로 싸우는 모습을 영상으로 소개하면서 너무나 창피한 일이라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8천여 명의 환자가 발생했고 호주는 100여 명인데도 혼란의 상황은 아비규환이고 지옥 그 자체라는 거죠. 도대체 왜 이기적으로 그렇게 사재기를 하고 호주인들끼리 그렇게 싸우는지 부끄럽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한국의 슈퍼마켓에는 화장지가 태산같이 쌓여 있어도 사재기를 하지 않으며 자신이 필요한 부분만 가지고 간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꼭 필요한 사람에게 물건이 가지 않는 상황이 생기도록 사재기를 하는 것은 너무나 이기적이고 반사회적인 행동인데 한국에서는 그런 모습을 전혀 찾아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에밀리 씨는 호주에 있는 슈퍼마켓에 화장지 진열대는 완전히 벌거벗었으며 빈털터리 선반이 된 꼴이라고 사진을 찾아서 비교했습니다.
왜 이렇게 한국과 비교가 되는지를 한번 스스로 생각하는 호주인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화장지뿐만 아니라 정말 생존에 필요한 식료품도 한국의 슈퍼마켓에는 그대로 쌓여 있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고기와 파스타, 생수 등 생존 필수품들도 한국인들은 결코 사재기를 하지 않는다는 거죠. 호주에 관련 영상에는 슈퍼마켓에는 많은 물건들을 사재기하고 계산하기 위해 아비규환 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에밀리 씨는 자신이 보고 있는 호주의 모습은 너무나 충격적이었다고 말을 하면서 지금은 우리 모두가 세계적인 악재로 가장 큰 공경에 처해 있는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먼저 생각해야 한다. 나는 최근에 호주에 간 적이 있는데 사재기에 미쳐있는 호주인을 보기가 싫어서 일부러 슈퍼마켓에 가지를 않았다 라고 했습니다. 에밀리 씨는 수많은 호주인들이 슈퍼마켓에서 화장지, 쌀, 파스타, 다진 고기 등을 개인별로 구매 한도 없이 엄청난 양을 구매해서 자신들의 창고에 쌓아두는 행위는 비난받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왜 국가가 나서서 1인당 2개의 제품만 구매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야 하는 국민성이 되었는지 안타깝다는 거죠. 에밀리 씨는 마지막으로 호주인들은 진정하고 다시 한번 생각해보라고 부탁했습니다. 8천여 명의 확진자가 있는 한국이 이렇게 정상적인 국가로 기능할 수 있다면 600건 미만의 국가도 똑같은 기능으로 작동되어야 한다고 본다는 거죠. 제발 한국처럼 좀 정상적으로 생각 좀 해보자 라고 글을 맺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생각해도 대한민국 국민들은 정말 대단하고 위대한 것 같습니다.